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란 허공과 같다. 이 육체를 통해서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런 행위자가 없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화 스크린 위에 비치는 움직이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 그대는 영화를 관람하며 각 화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다가 다가가서 그것들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스크린이 남는다. 진화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실제하며 화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대가 진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화면들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을 것이며 화면들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스크린을 모르는 채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면만을 보는 사람과 같다. 스크린이 없으면 화면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화면들이 모두 진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진화는 화면들과 더불어 나타날 수도 있고 화면들 없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그는 항상 진화이기 때문이다. 진화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상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있으며 꿈꾸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가 가리워지고 깊은 잠을 잘 때는 꿈꾸는 상태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져가지만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와 같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린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스크린은 스크린으로서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는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났던 화면들이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버리듯이 그 세 가지 상태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때로 수많은 파도가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큰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어느 경우에나 그냥 거기에 남아있다. 스크린은 결코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어떤 화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동안, 잠자는 동안에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그대는 항상 그대 자신의 진화로서 남아있다. 그 세 가지 상태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렇다. 그 상태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며 진화는 결코 그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진화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상태만이 있다. 이 세 가지 상태들 중 어느 상태가 네 번째 상태 뚜리아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실은 단 한 가지 상태만이 실제하며 다른 세 가지 상태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냥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정도로 실제에 더 가깝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며 의식에 깨어있음이 더해지면 깨어있는 상태이고 의식에 잠이 더해지면 자는 상태이며 의식에 꿈이 더해지면 꿈꾸는 상태이다. 의식은 바로 그 위의 화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스크린과 같으며 스크린이 실체이고 화면들은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랜 습관으로 인하여 세 가지 상태를 실제적인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상태를 네 번째라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네 번째란 상태란 있을 수 없고 한 가지 상태만 있을 뿐이다.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차이점은 전자는 짧고 후자는 길다는 점뿐이다. 둘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깨어있는 상태가 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가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항상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서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 번째 상태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네 번째 상태라는 표현도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즉 초월적인 상태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이다.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직 진화만이 보인다. 마치 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금으로 만든 다양한 모습들이 그냥 금으로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대가 그대의 육체를 초월하게 되면 그대의 육체의식과 함께 다른 것들도 사라져버린다.